오늘 그럼 자리해주신 그 유영경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으로 시작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백하지마에서 연출과 연기를 맡은 유영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필 감독님도 인사. 네, 안녕하세요. 고백하지마 재밌게 본 이종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종필 감독님을 어떤 연유로 지금 사실 다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3차 GV 라인업 해가지고 정말 어마무시한 어떤 게스트분들이 지금 대기 중이신데 이종필 감독님과는 어떤 연유로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가 2012년인가? 12년, 개봉 13년 그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감독님을 처음 알게 됐고 그때 이제 현장에서 감독님과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좀 영화가 감독님 혼자 것이 아닌 다 같이 만드는 영화라는 게 그런 느낌을 강렬하게 받은 감독님과의 작업을 같이 했었죠. 네. 제가 주연님께 사실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종필 감독님께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편히 치고 나가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좀 야심차게 기획해봤는데 날강도는 정말 극장에서 보는 경험은 정말 전문 경험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옛날 한 10여 년 전에 인디포럼에선가 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 어슴풀의 기억이 나서 이번에 상영을 함께 하자고 제안드렸는데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 최근에 또 남도영화제에서도 상영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또 상영을 기해서 감독님께서 이제 그 글도 써주셔가지고 저희가 홍보 소재로도 이제 활용하기도 했는데 어떤 청춘의 날것의 어떤 감정들을 담고 싶었다는 어떤 취지도 얘기해 주셨는데 날강도를 일단 만드신 어떤 연유에 대해서도 짧게 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대학교 졸업 작품인데 날강도라는 작품이 뭔가 청춘 영화를 너무 찍고 싶은데 청춘 영화를 뭐가 있을까? 그리고 대학교가 배경인 영화를 너무 찍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정말 그 학교 동기 언니 중에 날강도 같은 언니가 있어가지고 그 언니를 보면서 정말 우리는 다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대학 시절을 저렇게 보내는 거지 하면서 그냥 쭉쭉 써내려갔던 그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남녀의 이야기를 좀 타이밍이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써보면 재밌겠다 이래가지고 쓰다가 좀 그런 청춘의 허무함과 쓸쓸함을 좀 담아보려고 약간 중2병 걸렸을 때 좀 그런 거를 좀 담아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찰나의 타이밍이나 어떤 우연의 관점들이 고백하지마에도 똑같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종의 그런 맥락의 유니버스가 두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발현되는 게 참 재미있고도 신기하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덧붙였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저희 굿즈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가시게 되면 받을 수 없으니까 꼭 받고 끝나고 나서 퇴장하실 때 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 나가시면 드리지 않습니다. 꼭 한번 끝나고 좀 받아가시면서 사인도 또 해주실 수도 있으니까 좀 많은 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일단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린 다음에 관객분들 마이크 드릴 테니까 그 사이에 질문거리나 어떤 얘기들 사연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날강도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데 약간 우스갯소리로 여쭙고 싶은 건 중간에 모자가 없어집니다. 왜 모자가 없어지는지 그거와 그리고 엔딩 같은 경우에서 사실 수연 황경 배우님께서 연기한 그 수연의 경우에 뭔가 예쁜 거를 하지 못하고 다시 어떤 나쁜 거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쪽으로 다시 회귀하는 듯한 인상도 있고 그럼 민구는 과연 예쁜 거를 하고 있는 게 맞았나라는 어떤 또 의문으로도 들어가게 돼요. 영화를 본다 그랬다가 그게 여자친구인 줄 알았는데 또 친구처럼 보이기도 하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엔딩이 살짝 아사모사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자의 행방과 엔딩에 대해서 살짝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자 같은 경우는 들고 있었나? 아니면은 거기에 놓고 왔나?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이후에 사라지는 것에 대한 거는 약간 두 사람의 뭔가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연결이 이제 되지 않아라는 거를 좀 의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둘은 연결되지 않을 거야라는 거를 뭔가 그런 의미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민구 같은 경우도 예쁜 거 하고 있는 사람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수연한테
수연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고, 약간 그 수연이 좀 안쓰럽고 좀 쓸쓸해 보였으면 좋겠다. 다들 좀 일상을 멋지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지? 근데 에라 모르겠다. 이런 느낌으로 마지막 엔딩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하나만 짧게 여쭙자면 중간에 그 어떤 남성을 딱 실제를 보게 되면서 다음에 이제 어떤 모태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장면에 있었던 또 남자는 다른 남자로 또 되어 있어요. 뭔가 일종의 실패로서 보이기도 하는데 그거를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술이 떠올려서 그랬던 게 아닐까. 근데 예전에 한번 그 GB 했을 때는 환타지 장면이 아니었나 사람들이 실제 수연의 상상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런 거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은 그때 예전에 보시고 기억이 전혀 안 나시죠? 영화 날강도 예전에 한번 보셨 10년 전에.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전혀 안 나는데 모자 얘기하시니까 지금 고백하지마 얘기하러 와서 딴 영화 홍보하면 안 되는데 슈퍼 해피 포에버라는 영화 거기도 모자가 되게 중요한 그래서 되게 그거 아직 개봉 안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 18시에 편성이 돼 있어요. 한번 봐주시면. 거기도 모자가 중요하구나. 유영경의 유니버스는 이제 해외까지도 만날 수 있는 듯한 어떤 느낌도 있어서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걸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모자를 감독님께서 하시다가 그냥 이렇게 누락된 건 아닌가라는 약간 멍청한 생각을 했는데 다 의도하에 있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종필 감독님께서는 고백하지마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뭐가 될까 싶었었어요. 처음에 뭐냐면 예를 들면은 어떻게 보면은 작년쯤에 저 작업실에 이렇게 왔어. 뭐 가면 뭐냐는 거예요. 왜 와? 그랬더니 프리미어 편집 뭐가 열리는지 확인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와 그래서 뭘 이렇게 열었어요. 그래서 열리긴 열리네. 그리고 그때 봤던 게 영화 봤더니 그 부산에서 옷가게 장면 이런 게 뭘 찍었나 저기 뭐가 되나 그리고 현경배우 감독님은 가고 혼자 되게 혼자 미안한 마음이 들었었어요. 왜냐면은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옥희의 영화 현장인데 그 현장으로 불러들인 게 저거든요. 그 김옥희의 하나 둘 셋 러브 영화에 같이 출연을 했어요. 네네네네.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옥형이 물어보길래 해서 제가 연락을 해서 그러더니 어느 날 그걸 찍고 또 이렇게 해서 뭐가 되나 싶었었는데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는 저는 정말로 재밌게 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감상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좀 부끄럽지만 그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소설가를 좀 좋아하는데 하루키의 그 하루키의 그 100% 여자아이를 만난 어느 해맑은 아침 100% 여자아이를 만나는 것에 관하여라는 그 짧은 되게 운명적으로 만나고 또 운명적으로 진짜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나 싶은 이 영화랑 달리 고백할 필요도 없이 만나자마자 너 어디 있었어 지금까지 막 이러면서 우리는 완벽한 만남이야 하면서 하지만 너무 완벽하니까 우리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나면 그때 더 진지하게 만나기로 하자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기억상실에 걸려서 엇갈리고 이런 아름다운 얘기였는데 영화를 보면서 그런 얘기의 되게 반대되는 현실판 얘기로 봤었고 영화적으로는 그게 저도 연출하는 입장에서는 영화 보면은 현경 배우가 이렇게 웃잖아요. 이렇게 찍고 있는 와중에 보통 이렇게
웃으면 NG인데 NG를 나면 쓰면 안 되잖아요. 이게 깨지니까 이 보는 그거. 근데 그게 계속 나오면서 뭐랄까 이게 영화랑 현실이랑 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느낌을 좀 받았었고, 그래서 되게 이게 어느 순간에는 그냥 어떤 재미 혹은 해보고 싶다로 시작한 영화였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쭉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더라고요. 현실과 영화의 경계를 허물면서. 그래서 좋았었고,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컷이 또 저렇게 굳이 저렇게 했다가 생각을 했다가 마지막 건 뭐요? 그 걸어오는 거? 아니 저러고 그러니까 되게 마치 이제 어쩌면 이제 한 번 더 얘기해주는 그런 느낌. 그냥 아니 어쩌면 이 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같은 그런 느낌. 뉘앙스를 받아서 저럴 수 있나 싶었는데 또 안 봤지만 어렴풋이 기억나는 그 날강도의 엔딩이랑 되게 완전 반대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는 이랬는데 또 딴 남자랑 막 어떻게 뭐 이러는데 여기는 근데 그게 또 시간을 지나고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 고백이라는 것이 막 그 소위 말하는 날강도 시절의 고백도 있지만 나이를 먹고 하는 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스팅 노래 중에 나이 먹은 사람들의 그 고백 같은 게 있어요. 프로포즈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은 막 내가 진짜 이런 말 하지 않겠죠. 내가 별을 따다 줄게. 넌 나의 전부야. 넌 나의 100%야. 뭐 이렇게 젊은 사람 고백이라면 스팅 노래의 그 나이 든 사람들의 프로포즈는 그냥 우리가 좀 같이 있어도 되지 않을까? 사랑을 막 이렇게 안 해도 돼. 혹시 너에게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랑 같이 놀면 되고 그냥 잠도 같이 앉아도 되고 그냥 각자 방 쓰면서 같이 밥 먹고 가끔 걷고 그런 프로포즈 노래가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 뭐 그런 스팅 노래가 있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처음 봤을 때는 왜 저렇게 했다가 문득 그 스팅 노래가 생각이 나면서 그래 나이 든 사람 그 어른들의 고백은 저런 풍경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재밌게 봤어요. 네. 스팅과 하루키 얘기가 나올 줄은 정말 몰랐는데 저도 되게 공감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춘길과 현경은 이제 또 뭔가 다음 그 어떤 우연과 운명을 통해서 사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좀 더 어떤 그 미래를 좀 그릴 수 있는 식의 엔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보다 좀 더 글루밍하게 약간 좀 블루하게 엔딩을 닫았어도 괜찮았겠다라는 말이시라면 그런 거에 대해서 감독님도 약간 일종의 항변을 하자면 그 말씀을. 저는 근데 뭐 항변할 건 없고 제가 그 처음 춘길이가 저한테 고백하는 그 장면을 찍었을 때 둘이 어딘가에서 걸어가는 마지막 장면을 엔딩을 찍고 싶다. 뭔가 잘 됐구나라기보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냥 괜찮지 않아? 이렇게 둘이 그냥 걷는 것도 사실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뒤에 그런 뭔가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영화에서 딱 봤을 때 이 사람 둘이 운명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둘이 사귀는 건가? 이게 아니라 저는 좀 아사모사하게 그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저는 좋아서 감독님이 좀 스팅 노래 하니까 또 앞으로는 또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겠습니다. 그렇죠. 그 우연히 만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아사모사한 부분도 있지만 그 국궁 그 티셔츠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는 약간 좀 둘의 어떤 해피엔딩 같은 어떤 느낌을 더 좀 부과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종필 감독님 말씀처럼 좀 더 뭔가 그런 꼭 연애의 어떤 이어짐의 관점보다는 뭔가 좀 그
그 2부에서 아까 얘기했던 좀 더 좀 철학적이라거나 좀 더 뭔가 현실적인 어떤 그 배경들을 좀 더 담아낸 엔딩 같기도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영화를 보더라도 조금 1부와는 좀 다른 결로 좀 다른 어떤 좀 감동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또 하나 드리고 싶은데, 뭐 감독님 워낙 지구에 많이 하셔가지고 뭐 이게 어떻게 이 영화를 만들게 됐냐 이런 질문보다는 사실 아까 그 이종필 감독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막 웃음이 나거나 하면 이제 그 NG일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롱테이크로 그냥 한 번에 쭉 찍었어도 됐을 것 같은데 날감도도 그렇고 중간에 끊어가는 컷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감독님께서 오히려 현실적인 거를 좀 더 보여주려면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한 컷으로 다른 것도 좋은데 끊어갔던 어떤 이유에 대해서 혹시 있다면 좀 끊어간 게 아니고 편집 과정에서 편집에서. 이제 네, 청수했던 거는 충길이가 말이 너무 많아서 정말 계속 딴 얘기를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2번, 3번 하고 그거를 이제 그걸 편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공교롭게도 김충길 감독이자 배우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작품들을 제가 다 모더레이터를 했고 더스가트 시네마라고 제가 전 직장에서 제목들도 아주 주옥 같습니다.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 내가 못 나가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어떤 유의 그 무명 배우의 어떤 서름과 어떤 멜로를 담아낸. 그 안에서 계속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여기서 잘 나가는 하이볼이야 이런 식의 접근도 똑같이 통용이 되는 어떤 그런 식의 방식도 있는데 그 VOD에서 저렴하게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또 무슨 꾸안꾸다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때 지부할 때도 그런 패션으로 고백이 될까라고 몇 번 심지어 그 추리닝을 입고도 고백하는 어떤 경우가 있는데 막 그런 얘기도 했었던 터라 이참에 꼭 김수현 감독님의 어떤 작품도 한번 봐주십사 하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고 그 드립 뭐 일종의 어떤 그 약속은 최소한으로 하되 어떤 대사들을 그냥 되게 자유롭게 했던 걸로 보이는 어떤 부분들도 있는데 약간 재미있었던 건 그 중간에 그 신민재 배우님 그 중간에 그 현경 배우님이 상담을 하는 그 이제 털이 많이 난 그 배우님과 그리고 김옥희 씨는 또 이제 충길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신민지 배우님은 또 거기에서 또 고백을 하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뭐라 그러죠? 약간 그 현경 배우님의 뭐 어떤 면 때문에 좋다라고 하니까 얘도 또 왜 이러니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나 김옥희도 충길에 의하면 마음을 담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어떤 얘기들은 그런 어떤 최소한의 설정들은 있는 채 그냥 대사들을 막 이게 난무하셨던 건지 뭐 그런 어떤 방식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그 김충길 배우님이랑 지휘할 때나 김무건 배우님이랑 지휘할 때 들었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해달라고 했대요. 그냥 이런 말을 좀 해줘. 아니면 무건이가 사실은 충길이 좋아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러면 그 마음을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니까 무건 배우님은 전혀 영화로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너무나 훌륭하게 잘 대사를 다 만들어주셔서 막 하셔가지고 그게 너무 흥미로운 부분이었고 지금 그 초반에 나온 분들은 다 배우분들이고 어쨌든 감독님이고 영화를 찍어보셨던 분들인데 후반부 그 부산에 나왔던 분들은 다 한 번도 이런 연기 경험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옷가게 그 사장님도 사실은 그 옷가게 실제 점원분이셨는데 이런 식으로 말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이러면서 그냥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순간들이었죠. 제가 그래서 저는 내가 좀 되게 굉장히 무례한 부탁들을 많이 했었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제 연기를 자유롭게 막 잘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필 감독님 작품에서도 예컨대 탈출 같은 작품을 보면은 일종의 퀴어적인 요소가 분명 들어가는 어떤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날강도도 이제 엔딩 크레딧을 보게 되면 이제 개인함이라고 이제 소개되는. 네 맞아요. 잘렸어요. 그쵸. 그럼 저는 그 강의실에서 늦게 들어왔을 때 뒤에서 막 흠집 보는 남자가 그런 분이라고 했었었는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작품에서 무건의 어떤 그것들이 퀴어로서 이제 작동이 되는 어떤 부분도 있는데 또 더불어서 이종필 감독님은 삼진그룹 같은 작품에서도 사실 그런 소재로 이제 상업으로 내기는 정말 도전적인 어떤 것들이
연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성에 대한 저항이라거나 여성의 연대로서 그걸 밀어붙이는 그런 방식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감독님이 봤을 때 뭐 이 작품이 퀴어의 어떤 면으로서 좀 어떻게 좀 보여지냐는 건 좀 약간 이상한 질문일 수 있지만, 그런 요소에 대해서는 혹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감독님. 한국지긴 한데 무건 그 캐릭터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영화 보다가 무건 배우가 그게 시작할 때 왜 저러지? 그리고 저는 실제 생활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어느 기회에 무건 배우님을 사석에서 몇 번 뵌 적이 있었는데 되게 뭐랄까 친절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여기서도 친절하게 나오네 하다가 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그리고 그 연기를 잘한 것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말로 욕먹을 수도 있는 상황 연출인데 그게 되게 아마도 현경님의 연출력이기도 하고 아마도 그날 거기 찍는 영화 현장의 어떤 기운 같은 것이 뭔가 우리 좀 재밌게 즐겁게 해보자 하지만 막상 찍을 때는 웃겨보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럴 수 있어 라고 다 믿고 찍었으니까 저렇게 되게 반전스러운데 말이 되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봤어요. 네. 그거를 그러니 홍경 감독님이 설정한 거였어요. 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모르겠어요. 순간적으로 뭔가 마지막에 서로 고백에 실패한 누군가 둘의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이제 뭐 누구한테일까 하다가 계속 무건이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진짜 무건이가 그거 촬영할 때 여기 멍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걸 얘기해봐 이래가지고 그거를 막 한참 얘기하고 있다가 같이 얘기를 해서 무건이가 계속 춘밀이한테 아니 너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지,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사실 무건이가 춘길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냥 그 순간에 그렇게 해보자 했더니 무건이가 그 순간적으로 진짜 너무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춘길이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운한 마음과 동시에 같이, 그래서 되게 신기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를 하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막 웃으셨는데, 또 어떤 분들 저 남도에서 훌쩍이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영화 그 장면에. 근데 저도 약간 뭉클한 거예요. 너무 안 됐고, 사실 그 무건의 마음이 얼마나 계속 막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고 자기한테 뭐라 그러면 막 마음이 얼마나 그럴까 해서 되게 볼 때마다 좀 그 장면이 좀 저는 마음이 좀 아픈 그런 장면이에요. 네, 그리고 저도 지금 생각하는데 보면서 느낀 게 저도 멜로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재밌게 본 책 중에 철학책 중에 에로스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현대 사회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사랑이 이렇게 전과 달리 조금 덜 성립된다? 혹은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철학적 개념으로 하는데 너무 매끈한 사회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근데 어떤 사랑이랄까 서사랄까 혹은 관계는 까끌까끌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책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현경님이랑 무건님이랑 상대적으로 춘길님에 대해서 매끈하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까끌까끌한 춘길님이 이렇게 보고 있고 둘이 잘 되나 보다 이렇게 믿어버렸던 제 자신이 되게 보면서 반성하게 됐었어요. 네네네. 저렇게 뭐가 있지만 저 안에도 다 자기만의 마음이 있구나, 그런 거를. 그리고 이런 것조차 아직도 내가 선입견이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살짝 불편해 보이거나 약간 익숙치 않은 어떤 느낌일 수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고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 성별은 굳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도 좀 나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참 그런 부분은 감독님이 탁월하게 그리신 것 같다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 드려보고, 질문 한두 개만 더 받고 이제 하고 질문 받을 터이니 많은 좀 질문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이건 제가 좀 너무 예민하게 본 걸지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1부랑 2부 3개월 후의 얘기를 2부라고 통치한다면
그 일부에서는 대부분 다 카메라를 그 픽스된 채로 많이 찍어주셨는데 2부 같은 데 보면은 굳이 이제 픽스해놔야 될 법한 어떤 장면도 들고 찍은 어떤 장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그런 형식적인 부분도 좀 이렇게 뭔가 그 이제 초반에는 그 카메라를 세워놓고 찍는 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뭐 이게 다급하게 이제 해보자 이런 상황이 됐고 뭔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이제 이 투영돼야 되니까 이렇게 좀 쭉 찍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것에 좀 생동감을 좀 많이 느꼈잖아요. 근데 2부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게 생생한 거를 좀 전달하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촬영 감독님한테 약간 몰래 누가 지켜보듯이 찍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를 좀 아예 다르게가 아니라 좀 제 입장에서는 좀 비슷하게 연결 지어보려고 그렇게 찍은 것 같아요. 네. 굳이 좀 상징적으로 얘기하자면 2부에서 좀 더 유용하는 어떤 인물들이나 어떤 감정들은 그런 들고 찍는 어떤 형식이 더 적절했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여쭤보았고요. 그리고 종필 감독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작품들을 보게 되면 감독님 작품의 유머는 늘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되게 감각적으로 유머들을 잘 구사를 하신다고 보고 물중에 어떤 오마주라거나 패러디도 저는 뭐 코미디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더라도 되게 적극적으로 녹여낸다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좀 감독님께서 어떤 이 작품의 어떤 그 아까 처음에 좀 얘기를 하셨지만 좀 코미디적인 어떤 부분이라거나 뭐 그런 어떤 이 작품의 요소에 그런 요소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더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냥 1차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제가 춘길 배우님 나오는 고봉수 감독님의 델타 보이즈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봤었고 그래서 어떤 잘은 모릅니다만 그렇게 상황만 주어지고 배우들이 이렇게 웃겨야지가 아니라 쏟아내다 보면 웃음도 나오기도 하는 장면들 같은 것에서 그런 느낌을 1차적으로 받았었고요. 근데 그 안에 이 영화를 출연한 형경님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형경님은 되게 영화 엄청 많이 보고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항상 그래서 되게 그런 게 이게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연출자란 이거 웃기겠다 혹은 재밌겠다 의미 있겠다 하지만 웃겨도 될까 지금? 혹은 이게 맞나? 이 되게 상반된 것들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뭐가 될까와 이게 뭐가 되네 또 반복인 것 같은데 그게 하여튼 저는 재밌었어요. 이걸 내가 웃겨야지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 되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혹은 뭐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제 그러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고백을 받는 자가 그 영화를 찍고 있는 자와 이게 되게 상반되는 것 같지만 되게 연결되는 지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고백을 받고 내가 어떡하지라고 끙하는 어떤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이것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며 또 이것을 또 영화로 만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이며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연기자가 연기에 집중하지 않고 계산하면 최악인데 그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저는 계속 그런 게. 네. 저는 황경 배우님의 어떤 그 현실 연기가 참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묻자면 KTX에서 이제 언니에게 이제 짜증내면서 끊으라고 하거나 그 부산 친구 너무 보내겠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꺼지라고 하면서 밀어내는 어떤 그런 것들도 뭐랄까 굳이 말씀 여쭙자면은 배우님의 어떤 감독님의 그런 어떤 성향들을 당연히 그대로 녹여낸 거라고 저희는 좀 이해하면 되는지. 근데 뭐 사실 그렇게 짜증날 일도 없고 막 무례하게 하시는 분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 문소리 선배님 질의할 때 형님은 더 화를 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 화를 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무례하게 했을 때, 막 해봐라, 뭐, 최민식, 막, 남천동 제가 사는데 이러면서 하실 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막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간 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친구한테 화내는 것도 더 화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화가 많이 없어졌구나 MZ에 비해서 그냥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요즘엔 그렇게 평소에 굳이 이제 짜증낼 만한 상황도 없고 뭐 화낼 상황이 없는데 그 영화에 조금 그런 환경이 부산이라는 낯선 도시에 오면서부터 그냥 싫고 떠나고 싶은데 그냥 떠날 마음도 없고 막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뭐 그런 걸 넣은 것 같아요. 예, 저의 평소는 좀 더 화내던지 아니면 아예 무시하던지 저는 좀 약했던 것 같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강도 속 모습과 뭔가 그런 결들이 좀 비슷하게 이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객분들 질문이나 감상평 유맨 앞에 들어주셨는데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영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고백이라는 거는 일단은 한국어잖아요. 네. 근데 영어로 동고백이라고 쓰면 그 의미 좀 이상하거든요. 그걸로 정했던 이유랑 지금 두 분도 어떻게 보면 배우자 감독이신데 그 각각의 역할에서 어떤 부분이 더 힘들고 좋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영어 제목은 돈 고백하지 마 이거랑 약간 돌아가지 마 그때 그 고백했던 순간으로 돌아가지 마 이거를 약간 같이 주고 싶은 약간 좀 언어 유희를 이제 한 그런 영화 제목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그 순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지금이 좀 중요하다 지금 운명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뭐 이런 의미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영재를 해서 해외에 가면 참 이런 설명을 해야겠다 했는데 해외에는 가지 못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제가 연출하고 출연한 작품도 있고 대학교 때도 이 날강도도 그렇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어릴 때는 막상 이제 연출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합숙을 했어요. 그 촬영 감독님 언니랑. 그래서 그 단편을 찍으려고. 그래서 막 제가 이렇게 찍고 싶고 이거를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촬영장 가니까 수월하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잘 아니까 저의 그 생각을 이 내용을.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탁 꺼내고 나니까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같이 한 스태프들도 너무 극장에서 보니까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희열이 있구나 이랬는데 그 후로는 사실 뭐 이야기를 만드는 거에 별로 관심 없고 이제 연기에 집중을 하고 싶다 하다가 그냥 고백하지만 어떻게 또 찍게 되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그냥 둘 다 그렇게 같이 하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힘든 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영화에 배급까지 제가 해가지고 배급을 맡아서 하는 점이 힘들다기보다 좀 부족한? 좀 부족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스스로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감독과 배우를 어쨌든 동시에 소화하는 것에 대한 약간 부담도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소외가 좀 어떠신지? 그런 거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렇게 제가 찍고 이제 출연하는 것 자체가 막 그게 막 너무 어려워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이게 왜 그런 큰 자본이 들거나 예를 들어서 막 누구의 뭐 영화인데 내가 거기에 그렇게 출연하고 연출을 한다 이러면은 또 엄청 부담이 되고 또 못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자본이 든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재밌게 즐겁게 놀이로서 찍어보자고 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종필 감독님에 대해서는 보통 아저씨의 어떤 수능 모습을 기억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적의 사과와 이제 100년의 로 예전에서의 감독님 모습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감독님도 직접 연출하시고 출연하셨던 작품이 있으셨는지와 좀 그 두 영역에 대해서 관객분의 질문을 좀 얘기해 주시면. 네, 저는 연기할 생각이 없고요. 배우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영화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영화가 좋아서 꼭 감독이 아니더라도 꼭 배우가 아니더라도 꼭 무엇이 아니더라도 그냥 어떤 영화를 만드는데
참여하면 좋겠다. 그리고 영화 촬영장 근처에서 알짱거리는 게 재밌다, 즐겁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우연한 게 몇 번 하다 보니까 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몇 번 연기 비슷한 걸 했던 것 같고요. 네, 하면 할수록 뭐 재밌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연기자는 정말 외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뭐 촬영 스텝이나 이런 다른 포지션으로 촬영 현장에도 있어 봤을 때 깨달았었는데, 그러니까 더울 때 혹은 배고플 때 혹은 추울 때 단순한 상황이지만 그 연기자로 있을 때가 더 배고프고 더 춥고 더 덥더라고요. 근데 다른 포지션에 있을 때는 그냥 있을만한데 그런 거 보고 그다음에 심적으로 되게 매땅에 헤딩하는 거잖아요. 연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정말 외롭구나 해서 가급적 안 하려고 하고. 네, 근데 저는 가끔 영화 찍다가 그 ADR이라고 하는데 혹은 사운드 빌 때 그냥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비명 지르고 숨소리 같은 거 내고 뭐 안내방송 같은 거 이렇게 깔리는 거 알게 모르게 필요한 거 있으면 녹음하고 뭐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히치콕 같은 거장은 본인이 꼭 카메오로 본인 작품에 나오기도 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좀 파반일 같은 작품에서 그렇게 봐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아니 저는 그렇게 자의식이 아주 작아가지고 얼씬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질문. 네, 끝에 계신 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카 시네마에 오늘 또 봤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6시 영상 갈 거고요. 오늘 질문은 영화 두 가지 다 했거든요. 고백하지만 질문이 하나예요. 혹시 춘기라고의 인연, 그 영화 속에는 그 해운대 해변 먹는 거로 끝나지만 두 감독님이 생각하시기 진짜 결말은 어떨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나 대표님한테 날강도 감사합니다. 예, 날강도에서 이어폰 꽂고 음악 들을 때 있잖아요. 혹시 어떤 음악을 듣고 계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결말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면 좋을까요? 혹시 결말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좀 더 설명을 감독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어갔으면 네, 좋겠는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저는 원래 그 김승길 배우님한테 얘기했었어요. 고백하지만 2로 이제 제주도 내려가서 같이 사는 얘기로 찍자. 그래서 둘이 막 싸우면서 시작하자 했더니 거절했어요, 김충기 씨. 네. 계속 새로운 분에게 고백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영화로 계속 그런 거를 찍으실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는 둘이 잘 돼서 이렇게 결혼해서 잘 살다가 또 무역국절을 겪고 막 이런 거를 찍고 싶었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날강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그 옐로우라는 곡을 들었어요. 콜드플레이. 그게 보이후드 나오기 전이었는데 그거를 너무 좋아해서 계속 듣다가 보이후드에 그 노래가 처음에 나와서 너무 놀랐었어요. 제가 그 영화 약간 뭔가 그게 약간 테마였는데 아닌가? 아무튼 콜드플레이 노래였어요. 근데 네 콜드플레이 맞죠? 콜드플레이 노래였어요. 네. 그리고 또 매블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고백하지만 2에 이제 최욱 씨가 이제 등장할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재미있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필 감독님 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실 거 있을까요? 네, 뭐 저는 그냥 이 장소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영화가 1부는 펜션에서 찍었던 거고 2부는 부산에서 찍었다면 3부가 난 서울이 될까? 마지막에 제주도일까? 그리고 그 장소에 따라서 춘길 배우님이랑 어떻게 또 뭐가 있겠지 했는데 거절했다고 하니까 다른 분 그 최욱님이나 그리고 제가 오래전부터 오정세 배우님이랑 뭐 하고 싶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가지고 네, 오정세 배우님이랑 또 이렇게 결혼하지 마로. 네.
우정세 배우님과 함께하면 진짜 재밌겠네요. 또 종필 감독님 출연작 중에 모퉁이의 남자라는 작품에도 이제 우정세 배우님 그게 있는데 되게 재밌거든요. 그 작품도 이거 좀 어둠의 경로일 수 있지만 네이버에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의 남자라는 제목 검색하면 볼 수 있고 또 이종필 감독님의 또 연기 또 좋게 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 네, 질문 많이 오고 빨리빨리 받아서 중간에 계신 여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저는 질문이 3가지 정도 있는데요. 먼저 춘길 배우님이 감독으로 찍은 작품에도 고백의 상황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소재를 현경 감독님께서 영화에 녹여낼 때, 본인 영화에 녹여낼 때 그 작품의 차이를 어떻게 염두하고 계셨고 또 어떤 부분이 그 감독님 작품에 나오길 바랬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으로서 작품을 찍으시는데 감독으로 카메라 뒤에서만 계시는 거랑 그리고 연기를 동시에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달리 차이를 느끼시는지 알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추후에 또 감독으로서 작품 계획이 지금 있으시다면 이번에 어떤 소재를 염두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춘길 배우님 나온 영화를 많이 봤고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갑작스러운 고백을 받았을 때 분명히 영화에서 봤던 내용인데 이거 나한테 또 하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상한데? 너 그거 했잖아? 그랬더니 그걸 몇 번이나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게 만약에 영화로 만들면 이걸 중간에 넣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넣는 게 너무 춘길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편집 도와준 친구한테 이거 넣어도 될까? 춘길한테 물어봐야겠다 해서 춘길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흔쾌히 영화를 다 준 거야 저한테 자기 영화 소스를. 그래서 딱 그 부분을 잘라서 이제 썼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춘길의 어떤 하나의 어떤 아이콘으로 고백의 아이콘으로 약간 이제 가려고 하는 건가. 아무튼 저는 좀 미안한 상황이었지만 춘길이 흔쾌히 쓰라 그래서 너무 감사한 적이었고 이제 카메라 밖에 있을 때 안에 있을 때는 사실은 그 경계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 영화도 비슷하게 이게 말한 것처럼 이게 영화인지 실제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 걸 좀 좋아하고 또 그냥 카메라 밖이나 안이나 이게 아무 그런 경계가 없이 계속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찍은 것도 그렇고.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어떤 자본이 들어오거나 뭔가 큰 그런 게 있으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경계가 확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못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내년에 이제 또 이런 방식으로 찍을 영화도 있는데 보통 다 여정을 그리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약간 고백의 여정의 두 사람의 어떤 그 삶의 여정 속에 한 부분이 있고 그 앞으로 찍을 영화도 이제 어떤 남녀의 둘의 연애 연대기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이렇게 그냥 여정을 그린 어떤 성장의 여정을 그린 뭐 그런 영화들이 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돈을 절대 받을 수 없는 그런 영화들. 투자 없이 지금의 어떤 방식대로 네 그렇게 찍을 생각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춘길 배우님 아까 종필 감독님께서 델타 보이즈 같은 거 얘기해 주셨는데 튼튼이의 모험이라거나 그리고 또 이제 신작도 지금 신작을 영화를 계속 만들고 계신데 신작 준비해서 지금 전주나 부천에 지금 출품하려고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아마 현경 감독님의 제 프로포즈는 거절했지만 아마 춘길 감독님 작품에 아마 출연하게 될 수도 있는 어떤 연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를 좀 기대해봐도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 드려봅니다. 네, 그럼 다음 맨 앞에 계신 분 마이크 드릴게요. 오늘도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가 우선 감독님께 유현희 감독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영화를 보다 보니까 우선 날 감독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까먹어가지고 오태경 배우님이 지하철 내리기 전에 방송에는 용담역이라고 나오는데 하차하셨을 때는 성수역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고백하지만 각본까지 쓰셨는데 혹시 집필 초기부터 아니면 영화되기까지 좀 달라진 점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히 용담역은 제가 답변 준비하시고
제 추측으로는 저 영화를 만들었을 당시에는 관객들이 그렇게까지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드는 사람도 그런 걸 의식하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관객분들이 저도 최근에 영화 만들고 후반 작업 끝냈는데 후반 작업에 많은 일이 그런 거 찾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무슨 역인데 이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노선으로 따지면 이게 아닌데 언젠가부터 그게 너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가치 판단은 일단은 보류하고 시대가 변해서 아마도 찍었을 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나중에 되게 처음에 보고 막 어떡하지 이랬는데 다시 찍을 수가 없어요. 지하철 씬을. 그러면 그 녹음한 걸 다시 저기 바꿀까? 그냥 아무도 몰라 이런 식으로 아무도 몰라 그걸 누가 찾겠어 이랬는데 와 이 시간이 맞아요. 저희 옛날에는 그런 거 찍다 그런 얘기 나오면 네. 그런 거 찾아내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있고 그거 찾아내는 사람이 있으면 영화를 못 찍은 거다. 영화에 몰입하지 못한 거다. 제가 영화를 몰입하지 못하게 해서 아니 시대가 달라진 것 같아요. 시대가 달라진 거 맞아요. 예전엔 진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도 몰라 이러고 넘어갔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지하철을 도둑 촬영을 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저는 지하철 그때 홍보대사여서 그냥 직접 공문을 넣고 지하철 2호선 이용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해서 빌려주셨는데 그랬는데 이제 저 빌려주고 다음부터 이제 거의 지하철을 또 촬영 못하는 막 그런 저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제가 마지노선으로 지하철을 빌렸던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이게 각본이라기보다 고백하지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설정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적고 이제 이렇게 진행했던 거여서 대사를 이런 류의 대사를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례 질문이 뭐였었죠? 그 각본과 이제 영상화했을 때 어떤 차이라고 해야 될까? 각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되게 장점은 어떤 새로운 거나 좋은 것들이 또 나오는 대사들이 있고 또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이 분들의 감정들이 더 이렇게 크게 발현되는 그런 것들인데 이제 영상으로 봤을 때 조금 진짜 이런 시나리오 이 대사나 이런 결을 좀 더 디테일하게 썼어야지 뭔가 좋았을 것 같다라는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는 작업들은 대본도 잘 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이제 이런 방식으로 또 써도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두 개 그럼 빠르게 받고 저희 앞에 아까 전에 저희 너무 하고 바로 제가 6개월 만에 극장을 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영화 원래 좋아하는데 제가 OTT 때문에 너무 게을러져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영화에서 인물들이 서로 악의 없이 서로 상처를 주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제가 생각되는데요. 혹시 의도 없는 무례함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이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네네 그런 거를 좀 넣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근데 그게 잘 그려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순간들이 많잖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전 지금도 계속 겪고 있고 근데 그게 되게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영화 앞 상황이나 뒷상황에도 조금 이렇게 좀 잘 넣으려고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 강연 갔을 때 그 인물은 쉬지도 않고 거의 무례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요즘은 없었겠지만 참 힘든 분이다라는 어떤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답변 되셨을까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받고 마이크 드릴게요. 류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연애와 우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영화의 내용이 좀 그런 거라서 조금 사적인 느낌도 들어서 전 그게 되게 좋았고 그래서 그거 연애와 우정이 뭔지 궁금해요. 우정? 저는 어찌됐건 그 감독님 옛날 작품 보고 지금까지 작품 보고 어쨌든 사랑이 있잖아요. 영화 속에. 저도 그런
여정을 그리는 영화 중에 사랑이 있는 게 중요한데 그 연애도 그렇고 우정도 그렇고 이제 다 다른 방식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들어가 있는 그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이제 저희 삶에 있어서도 사실 그런 연애나 뭐 우정 또 가족 간의 그런 사랑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1시간이 거의 다 가고 있어서 그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감독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그 감독, 뭐 배우, 연기, 배급, 마케팅 뭐 이런 것까지 다 직접 이제 간해수공업으로 하고 계신 어떤 이 시도들인데 정말 쉽지 않은 길을 이렇게 뚜벅뚜벅 가지고 뭐 창원이 됐건 막 지역까지도 지금 활보를 하고 계신 어떤 상황에 GV도 얘기 드린 것처럼 3차 GV까지도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좀 응원해 주시고 저희도 말감도 이거를 좀 다른 극장들을 좀 흐려가지고 좀 상영될 수 있게 할 터이니 좀 보신 분들 많은 좀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윤영경 감독님부터 좀 찾아오신 어떤 인상 말씀하고 네, 추운 겨울날 이렇게 상상마당 시네마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잘 오래도록 상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네이버 평점과 이런 그 인스타 홍보 입소문 잘 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필 감독은 이제 그 내년 상반기에 극장의 시간들이라는 그 옴니버스 영화 개봉할 것이고 하반기도 아마 내년에 만날 수 있겠죠?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네, 저도 뭐 영화 뭐 이렇게 해서 내년에 나오는데 뭐 재밌어요, 괜찮아요. 기회 많으면 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고백하지만 보러 와주셔서 진짜 감사한 게 이렇게 저는 혜경님을 올해 한 10년 넘게 봐오는데 그 10년 동안 드문드문 보면서 계속 뭘 찍어볼까? 뭘 만들어볼까? 이거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10년의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도 또 할 것 같은데 왠지 이렇게 처음 만든 영화 고백하지 마를 이렇게 극장에 와서 보러 와주셔서 여러분께 대신 감사드리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